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한창입니다. 오늘은 벌써 해가 바뀌어서 2020년 1월 달입니다. 세금 보고 하느라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금 보고 하는데 기본적인 상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세금 보고, 그러면은 2019년 작년 거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2020년에 보고하는 것이 전년도인 2019년 세금 보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2019년 세금 보고에 우리가 하면서 무엇이 적용되느냐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이고, 또 2020년 텍스 보고, 그러면 그것이 2020년에 지금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내년에 세금 보고 할 2020년 거는 또 2021년 1월에서부터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하게 되죠. 이때까지에 대한 세금 보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2019년 세금 보고, in 2020, 2020년에 우리가 세금 보고해야 되는 2019년 세금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트럼프 그 뉴 텍스 로가 하고 나서 실제로 처음으로 이펙티브 받는 해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공제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둘째 해나 아니면 첫 번째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이기 때문에 특별히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2018년 세금 보고하고 금액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옛날에 대한 세법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지금 2019년 세금 보고부터 새로운 양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1040 SR, 시니어의 약자입니다. 65세 이상인 사람한테 좀 그동안에 여러분이 보시면 세금 보고 서류가 활자체도 작고 좀 보기가 읽기가 좀 그랬기 때문에 시니어들을 위해서 글자체도 좀 크고 좀 읽기 편하게 시니어 폼을 만들었습니다. 65세 이상인 시니어에 대해서 1040 SR을 사용할 수가 있고, 특별히 어떤 다른 특별한 세금 베네핏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좀 간편해졌다는 거, 그 다음에 항목공제나 기본공제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옛날 양식이 조금 아직까지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 1040 SR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한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 페널티가, 인슈런스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인슈런스 페널티가. 단 매사추세츠하고 뉴저지하고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는 주에서 부과하는 페널티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들은 연방과 주정부에 대해서 지난해 벌금이, 건강보험이 없어도 벌금이 없었지만은 당연히 연방정부는 어느 주나 다 없습니다. 그러나 주에 따라서 주 인컴텍스 보고에는 건강보험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컴텍스 브랜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내 텍스 브래킷이 얼마냐 하는 거에 굉장히 궁금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내 세금이 텍스 브래킷이 몇 프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펙티브 텍스 레이트, 즉 실질적인 텍스 레이트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이 텍스 브랜켓의 레이트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 왜 텍스 브랜켓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냐면 내가 텍스가 이런 식으로 누진 세율이 돼 있구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내가 지금 보면은 세 번째 22% 텍스 레이트를 보면은 78,951불서부터는 22%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78,951불이면 내가 79,000을 벌었을 경우에는 22%, 전에는 12%인데 22%에 대한 세율을 다 내는 거가 아니고
그 78,951불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22%가 되겠습니다. 즉, 그럼 그 이하는 12%의 텍스를 내게 됩니다. 또 내가 더 많이 벌어서 16만 8,400을 넘어가면 넘어가는 금액의 24%를 내는 거고, 그 이하 금액은 22%, 12%, 0% 이런 식으로 세금을 따로따로 그룹에 따라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내 텍스 브랜켓에 속한 24%가 아니고 아마 18% 이렇게 나오겠죠. 바로 그것이 실질적인 텍스 브랜켓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율은 지금 요거는 이 소득세 일반 소득세율입니다. 장기 그 투자세율, 그러니까 롱텀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는 다시 다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쇼텀과 롱텀을 이제 투자 있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투자라는 게 무엇이냐? 내가 인베스트먼트에 어떤 부동산을 샀다든가 아니면 주식을 투자했다든가, 뭐 제일 좋은 게 주식 투자 같은 게 되겠죠. 그것을 1년 이하로 갖고 있으면 쇼텀이라고 그러고 1년 이상을 갖고 있으면 롱텀이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개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쇼텀은 내 일반적인 텍스 레이트로 들어옵니다. 일반 소득과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16만 8천 넘어가 17만 원 세금 보고하고 있으면 24% 텍스 브랜켓인데, 거기에 만불의 쇼텀이 개인이 생겼으면 24% 텍스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롱텀일 경우에는 내 인컴 텍스 브래켓하고 상관없이 따로 저렴한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보듯이 예를 들어서 싱글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싱글인 사람은 자기 소득이 39,375불까지는 캐피탈 게인이 롱텀에 대해서 제로가 됩니다. 또 39,000 넘어가면은 15% 되고 최고 세율이 20%가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롱텀 캐피탈 게인일 경우입니다. 쇼텀일 경우에는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로스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로스는 한꺼번에 내 소득에서 못 빼고 1년에 최대 3,000불씩 매번 빼가면서 다음에 잔금이 넘어가고 또 3,000불, 특별히 이익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양도 이익이 양도 손실하고 되는 거지, 양도 손실이 내 소득, 일반 소득하고는 공제가 될 수 없습니다. 두 그룹이 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인컴이 5만 불이고 양도 손실이 10,000불이 났을 경우에는 바로 맞받아서 내 소득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장기 투자 얘기합니다. 단기 투자는 뭐 다른 얘기고 해서 나왔을 경우에 3,000불 빼고 7,000불이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시 장기 투자 이익금이 안 나면 또 3,000불 빼고 나머지 4,000불이 또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은 상세를 다 주게 됩니다. 또 중간에 가다가 내가 어느 해에 투자를 잘해서 이익이 났으면 바로 그 해 다 라이트오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캐피탈 게인 텍스의 다른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탠다드 디덕션과 항목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항목공제를 할 거냐 기본공제로 갈 거냐 하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라는 금액은 여러분이 차트에 보듯이, 예를 들어서 혼자 계신 분은 12,200불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많이 결혼하실 경우에는 두 분이니까 두 배인 24,400불을 공제해줍니다. 이것이 스탠다드 공제입니다. 기본 공제입니다. 그런데 항목 공제를 다 했더니 더 많다. 그러면 항목 공제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고, 항목 공제를 다 더해봤더니 기본 공제인 12,400이나 24,400 이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 공제를 택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그쪽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항목 공제는 많이 달라졌죠. 그 2017년까지는 굉장히 혜택이 많았는데, 특히 이 부동산을 갖고 집을 갖고 있거나 모기지 이자를 많이 내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리한 세법이 조항이 됐습니다. 우선 메디칼하고 그 덴탈 익스펜스, 우리가 그 의료비로 계산하면 되겠는데요. 내 인컴의 10% 넘어가는 금액이 항목공제 금액에 포함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내 인컴의 10% 이하인 병원비는 1불도 혜택이 없고 10% 넘어가는 금액만 이제 추가로 내 항목공제 금액에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 뭐 우리가 소득세, 주세, 그러니까 일하면서 직장에서 낸 소득세, 자영업하면서 주정부에 낸 세금, 뭐 부동산 텍스, 이거 다 합해서 10,000불까지만 포함이 된 금액이 들어오고요. 홈모게지 이자도 옛날에는 세컨 모게지도 됐고 뭐 라인 오브 에퀴티, 크레딧 뭐 이런 거 다 됐는데 이제는 안 되고 본 집을 살 때 했던 그 모게지 75만 불에 대한 이자만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체리테이블 도네이션은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내 소득의 60%까지를 항목공제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주얼티 앤드 뎁트 로스라 그래서 우리가 예에서 천연재해에서 집을 손실을 봤다든가 하는데 집을 손실을 봤을 때 보험회사에서 나온 금액을 빼고 내가 추가로 손실된 부분을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옛날에는 그냥 뭐 도둑 맞은 것도 됐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연방에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경우에만 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내가 직장 다니면서 쓴 기타 경비들이 있는데 공제를 하겠다. 옛날에는 유니언 듀도 공제가 됐고 내가 무슨 출장비 중에서 내가 또 낸 것도 공제가 되고 내가 회사를 위해서 쓴 비용이 됐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path through 비즈니스입니다. 즉 S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이나 이런 것이 갖고 있으면 20%를 감안 8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조절이 됐습니다. 이것이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인컴 디덕션이라는 건데요. 이게 왜 생겼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코퍼레이션이 텍스가 21%가 최고 세율입니다. 나는 내가 내 인컴으로 들어오면 나는 37%, 개인 소득은 최고가 37%입니다. 엄청난 돈을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 상응한 주식회사와 상응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20%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면제 특권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이전에 이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위자료는 수입 받으신 분은 수입 준 사람은 경비지만 그 이후에 2018년 이후에 이혼하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수입도 아니고 지출 세금 혜택 보는 금액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리타이먼트 플랜 IRA 같은 경우는 50세 이하인 경우는 6,000불, 그 다음에 50세 이상인 경우는 7,000불을 공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특이하게 4월 15일 전까지만 구자를 오픈해서 여러분이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늦지 않은 겁니다. 세금 보고 하실 때 돈 아직까지 안 넣고 세금 보고 하실 때 나는 4월 15일까지 돈을 넣겠다는 확신만 쓰시면 미리 넣어서 트래디셔널 IRA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고 하여튼 4월 15일까지 전년도 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으니까 이 점도 세금 혜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키디 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 자녀가 일을 해서 세금 보고 했을 경우는 당연히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불로소득, 부모가 10만 불을 줘서 투자를 시켰다든가 자녀 이름으로 투자했다든가 은행에 이자를 받게 했다든가 해서 불로소득이 생겼을 경우에는 키디 텍스라 그래서 그 자녀의 지금까지는 부모의 수입으로 간주해서 부모 세율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진 게 아니고 키디 텍스라 그래갖고 자녀가 불로소득이 인컴이 2,600불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에스테이트 트러스트 앤 에스테이트 텍스 레이트 여러분이 차트에서 보시는 그 레이트에 적용된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세금 보고는 국세청께서 공식적으로 2020년 1월 27일 첫 번째 e-파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신 분들은 담당 회계사나 이런 데 의뢰하셔갖고 해놓고 1월 27일 날 파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1월 27일 날 파일이 되기 시작하면은
먼저 파일하신 분부터 리펀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펀드가 예상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준비하셔서 세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